가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차피 공중보건이 의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인 만큼 그걸 현재로서는 뭐 언제까지 모르지만 벗어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개선안을 찾는 것. 공보의를 특히 응급실에 배치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별을 잘해서 좀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의견도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 아닐까 보고요. 응급실 문제는 정말 그 이외의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계속 일회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좀 개선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의 그 의료진료 문제는 이게 지금 부작용 문제도 있고, 네, 질병에 대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만족을 이끌어내기는 지금 구조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뭐 잠깐 이렇게 제안을 하자면, 위해서 이 좀 큰 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부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응급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료원에서 선택할 수 없는, 타치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면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 병원 안내, 지정, 그것을 우리 응급실에서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이러이러한 증상의 환자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 좀 빨리 스탠바이해서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우리 응급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전화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지금 타 병원은 응급차로 이송한 게 20건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정말 고전탐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치료를 보면은 어떠냐면 4,000건이 넘어요. 그게 4,000건이 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경증이에요. 알레르기, 보통, 근육통 정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야간 응급진료실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국토비는 받으면서 또 이렇게 밤에 다급할 때 오시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응급실에 대한 불만이 그다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응급실 수준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응급실 수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국민께 홍보해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면 불만의 소지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처치할 수 없는 게 바로 빨리 응급으로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할 그 병원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수도권 또 인근 의정부권의 대형 병원하고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왔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가는 의료 환자를 그렇다고 우선할 수는 없지만 다시 야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응급하고 위급한 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좀 원활한 소통 체계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그런 위급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지금 경희대학병원이라든지 인제상계 백병원이라든지 의정부 대형병원들 이렇게 몇 개의 병원하고 좀 국민건강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갖고 좀 혁신과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연천 보건의료원이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네, 의원님께서 만약 앞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 정책에도 교육과 의료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저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유입 정책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용의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 또 하나의 우리 인구가 외부로 자꾸 유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래의 그 지금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분의 그 업무는 단순한 업무거든요. 그 열을 체크하고 안내를 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그런 정도의 단순한 그런 업무인데 우리 팀장급 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그 업무를 본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분들을 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 감소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연천군이 예산도 적은 그런 시군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근무 편성이 돼서 그냥 헛된 돈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또 더군다나 적자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우고 더 보충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공감합니다. 6급 팀장을 해야 될 사람이 단순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불합리입니다. 자기 직급과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정규 간호사가 퇴직을 해서 자연 감소되면 그 자리는 맞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해서 인사의 운영을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료원의 인사 조직 구조가 탄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조직은 유연함과 탄력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그 진료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자가 내 방에 있을 때 그 기장대에서 전부 수기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창구에다 제출하고 진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기장대에서 그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우리 젊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손도 불편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료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거를 그 어르신들한테 그 내방하는 환자들한테 전부 나눠드리면은 진료 카드만 가지고 가면은 의료원에 접수하면은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인 말씀은 지금 4차 산업화에서 모두가 IT 기기화되고 전산화되고 첨단화되어 가는데 과거의 수기 가지고 계속 고집할 수 없고 그게 가도록 해도 안 되겠었죠. 바로 한번 진료 카드화 할 수 있는지, 진료 카드화에 따른 장애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잘 분석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료 카드화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불편 해소뿐만이 아니라 의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8개 과가 있는 중에서 한 환자가 2개 과를 볼 수도 있고 1개 과를 볼 수도 있고 3개 과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닥터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또 처방전을 받겠죠. 2군데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약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차토화해서 그 전산에 다 입력이 돼서 박영철 하면은 이분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약을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았고 내과에서는 그러면은 겹치지 않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약을 두 알씩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물 원화명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 카드를 통해서 같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과다 복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에 더 악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료 카드를 도입을 하실 때 같이 그런 통합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